영유아기 때는 국가에서 하는 영유아 검진을 잘 받으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내부 생식기, 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영유아 검진을 하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 되겠고, 특히 이제 우리 9세 여아들한테는 국가 필수 접종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맞을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안에 3회 접종을 해야 되는데 9세 아동기 때는 2회 접종으로 보통 마무리가 되고 이제 항체 형성이 돼서 잘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챙겨서 맞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영유아기 때는 기저귀도 하고 있고 배변 습관 같은 것들이 잘 길들여져 있지 않죠. 하지만 만 3, 4세가 되면 배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또 여성 건강에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축축한 상태를 좀 벗어나서 건조시키는 거, 잘 씻는 거를 잘 이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5, 6세 이상이 됐을 때는 대변을 본 후에는 반드시 앞에서 뒤쪽으로 닦는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균이 질 쪽으로 가게 되면 질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기가 되면 초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경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올 것이고 결코 부끄럽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언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경이 되고 나면 그때는 생리주기라든지 생리양, 생리통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자궁난소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적절하게 이제 설명도 해주고 너무 이제 걱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지나친 어떤 통증 아니면 지나치게 불규칙하다, 양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번 병원에 내원을 해서 간단한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 생리는 원래 좀 불안정하다라고만 단정하지 말고, 만약 이제 그런 불안정성이 극도로 심하다라고 하면 어떤 혹시 선천적 혹은 후천적 이상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기 때는 또 성관계, 성접촉에 대한 것도 가능한 이제 연령대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성교육과 질염과 같은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럴 경우에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기 검진은 이제 필수 검진이 됐지만 청소년기 검진은 아직까지 필수 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학부모님들과 이제 열린 자세,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과 청소년 간의 이제 어떤 밀접한 어떤 확인 작업, 이런 것들이 좀 필요를 하겠고, 서로 대화를 잘 하면서 지나치게 이제 이상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될 때는 의료기관을 찾아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 이제 성인이 다 됐을 때는 산부인과 검진을 하기가 매우 자유스럽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자궁경부암 검사입니다. 자궁경부는 자궁의 입구를 말하는데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궁경부암이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자궁난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바로 초음파 검사입니다. 산부인과에 오면 우리가 이제 자궁난소를 보는 초음파를 시행할 수가 있고, 그 모양이나 어떤 기능이 적절한지 와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정밀 검사들을 할 수가 있는데,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량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했을 때는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필요할 경우에는 골반 MRI 검사와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 특히 이제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라면 산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전 검사는 질염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피 검사로 간단하게 건강 상태가 괜찮은지, 그리고 각종 균에 대한 항체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형 간염 항체, A형 간염, 에이즈, 매독,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풍진 항체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피 검사로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리고, 거기서 이제 부족한 면역력이 있다라고 하면 예방 접종을 통해서 획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장년기가 되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한마디로 몸은 이제 노화의 과정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피부도 처질 수가 있고, 뼈의 밀도가 약해져서 골다공증, 골감소증과 같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고혈압이나 심혈관, 뇌혈관 질환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퇴행성 변화를 이제 겪게 되는 건데, 건강검진을 통해서 골밀도 검사, 그리고 몸에 있는 호르몬의 분비 정도를 보는 호르몬 혈액 검사, 필요하면은 골반 MRI 검사들을 통해서 골반 장기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변화를 조금 늦추거나 좀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이 이제 더 이상 되지 않고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 건데, 적절한 이제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 골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비타민 D의 섭취라든지 아니면 주사가 중요하겠습니다. 영유아기 때 보통 이제 기저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저귀를 이제 벗게 돼도 이제 아이들이 자꾸 이제 외음부나 이제 질 속으로 이제 손이 가게 돼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갛게 외부가 되면서 뭔가 분비물 같은 게 노랗게 혹은 뭐 탁하게 이렇게 나오면 혹시 질염이 있지 않은지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표현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표현을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님들이 한 번씩 속옷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유아기, 아동기 아이들이 질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성인처럼 검사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 또한 치료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항생제를 쓰기도 하고 또 균 검사도 하기 때문에 너무 심해지는 것 같으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일단은 좀 건조한 상태 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저귀 같은 거를 너무 꽁꽁 싸매어 놓으면 습하게 되고, 또 균이 또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는 외음부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손으로 만지는 곳이 아니다. 잘 이렇게 타일 들고 교육을 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청소년기가 되면은 초경을 보통 하게 되죠. 생리는 원래는 한 4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초경 이후에는 물론 규칙적으로 그때부터 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규칙한 경우가 있습니다. 2달, 3달에 한 번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너무 또 빈번하게 해서 한 달에 2번 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아직 자궁과 난소가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난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보통 이제 생리를 유발하는데, 그것 또한 좀 불안정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불규칙하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몇 년 정도는 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 번 하고 나서는 또 한 1, 2년을 안 한다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2번, 3번을 하고 양이 너무 많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좀 정상 범위는 벗어나는 경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애기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기와 엄마는 태반과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엄마가 섭취를 하면 그게 이제 혈액 안으로 들어가서 태한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씩은 이제 태반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물질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약제를 쓸 때 애기한테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매운 거를 드시게 되면 그거는 이제 혈액을 타고 이제 아이한테 일단 그 성분이 가겠죠. 예를 들어 고추를 먹었다. 고추에 있는 성분이 아이한테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매운 맛이라는 거는 혀를 통해서, 혀에 있는 미각 세포들을 통해서 이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는 그냥 혈액으로 그걸 공급을 받는 거지 혀에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은 아니므로 아기가 매운 맛을 느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매운 성분은 아기한테까지 전달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입덧이라는 것이 생기죠. 보통은 입덧은 임신 초기에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보통 중기, 후기로 갈수록 적어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음식에 대해서 어떤 냄새라든지 맛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해지고 어떤 변화가 생겨서 음식을 먹기 힘들어하는 상태, 혹은 먹었을 때 굉장히 이제 구토감이라든지 불편감을 느끼는 게 보통 이제 입덧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입덧이 없고 식욕이 증가하는 산모들도 있고, 그게 같은 산모여도 첫 번째 임신과 두 번째 임신이 틀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는 여아 태아를 임신을 했을 때 보통 산모들이 입덧을 조금 더 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여성 호르몬이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통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먹는 거에 따라서 아기의 입맛이 아니면 이제 어떤 취향이 결정된다. 이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뭐 입증된 것은 없지만 어느 정도 뭐 개연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